자, 1번부터 풀이 한번 해봅시다. 아직 뭐 내신 기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썩 뭐 마음에 드는 정답률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신 기간 때는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정도 난이도면은 뭐 한두 문제 뭐 제외하고 다 맞춰줘야 돼. 그리고 아마 주말에 정규 수업 듣는 친구 다음 주 중에 뭐 이제 평일에 정규 듣는 친구들 아마 내신 시간표 조사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은 보니까 다 추석 전에 하네. 강남 추석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석 전에 하는 학교들은 좀 이제 타이트해요. 지금 일정들이. 그래서 막 계약한 학교도 있을 거고 다음 주에 하는 학교도 있을 건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좀 달려야 된다 알겠지? 자 1번 한번 할게. 그래서 용비어천가 1, 2장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걸 물어봤는데 1번에 이거는 문학 풀든 비문학 풀든 이제 문제 풀 때 너희들 이제 가는 나와 달리는 비교급 나오면은 나와 달리 보기 전에 이 설명, 즉 주어 설명하고 뒤에 후술된 요 서술어 부분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뒤에 설명 부분 호응하는지 먼저 보라고. 1장은 비유적표를 쓰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1장의 육용 자체가 비유예요, 얘들아. 여섯 임금을 용에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지 않고란 말은 나와 달리 비교 도전에 틀렸다 이거야. 알겠어?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비유적표는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 꽃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 바람. 그치? 그 다음에 2번에 나는 가와 달리 2장은 1장과 달리 자연현상을 통해 인간사 노래는 자연현상 뭐나 가뭄, 바람, 그치? 먹불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사 즉 뭐야 조선의 어떤 문화, 제도에 대한 송축, 찬양의 내용 다루고 있으니까 설명 많고 그럼 이제 가와 달리가 맞느냐? 그래 가에는 육령이 나라서 천복이고 그치? 나라 여러 이런 내용이니까 자연현상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정답 2번이에요. 맞지? 응.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는 가와 달리 개인적 정서 표출 아니야. 용비어천가는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입니다. 사회적 목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나 모두 일정한 음보율 없습니다. 둘 다 뒤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악장이라는 갈래는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사회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성이 강한 문학이기 때문에 딱히 음보율, 우리 음보율 하면은 여러분 지금 정규과정에 시조 배우잖아. 그치? 한 호흡 덩어리가 뭐 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또 민요 같은 경우는 세 덩어리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용하는 음보율인데 악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5번에 가나는 모두 광범위한 작자층 확보 안 돼. 이게 광범위한 작자층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지금 훈민정음이 보급도 되기 전에 지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또 광범위한 작자층이 확보했다라는 것 자체 잘못되고 그리고 아까 위에 말했듯이 목적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문학성은 떨어져요.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광범위한 작자층 확보했다는 말, 그러니까 광범위한 어떤 이 계층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 확보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장을 제외하면 뭐가? 한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읽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광범위한 작자층은 안 되고 시대 대표도 안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에 자, 의미를 이해하는 적절 알맞은 것을 했을 때 자, 1번 선택지. 자, 1번. 이게 세종이 이룩한 훈민정음 창제의 업적 아니 1장에서의 하는 일마다 천복이 신이는 주체가 누구야? 육룡께서 하는 일마다 천복 하늘의 복을 받았단 말이야. 육룡은 세종의 여섯 임금인데 어떻게 세종의 업적이 나오냐 이 자리에. 그치?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업적이란 말은 무조건 육룡의 업적. 뭐 대대로 그치 뭐 복을 받고 나라 창업하고 이런 얘기니까요. 1번은 좀 많이 낚일 법해요. 자 나머지 좀 스킵하고 5번 할게요. 시옷의 바다는 미음이 도달하게 될 공간으로 그렇지 우리 샘이 그지 뭐 냇물 이뤄가지고 더 큰 세계인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궁한 발전을 동적 이미지 이거 무슨 움직임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물이 그지 자 내를 이루고 그 내가 바다로 흐른다라는 개념이니까 움직일 동자를 쓴 동적 이미지가 맞죠. 이해됩니까? 정답은 5번이고 혹시나 자 3번의 고성은 우리 중국의 옛 성왕들 얘기하는 거예요. 육룡이 아니고 이제 세종의 조상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천복은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거지 천존의 혈통이란 말은 아니야.
그치? 응. 다음에 4번에 리을과 비읍은 대조가 아니지. 리을, 비읍은 각각 바람과 가뭄으로서 조선의 뭐야? 위기나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거지. 어딨노? 유사한, 그치? 또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는 시 이렇게 가야지. 맞지? 이 현대풀이 되는. 3번에. 내가 이거 다른 거 안 할 거야. 5번만 딱 볼게. 왜? 이거 형태소 분석들 자료 왔으면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했어, 이거? 히읗 플러스 뭐야, 이거? 모음이가 아니고. 그냥 이잖아. 그치? 앞이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가 와야지 모음이가 아니고. 안 그래? 그러니까 위에 솔직히 설명들 뭐 헷갈리다 하더라도, 정답 5번이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릭 준다니까 사실은요 너희가 알고 있는 뭐야 지식으로 풀 수 있는데 이런 선택지를 막 줘버리니까 씨발 여기 정답 나오는 거 아니야 지랄하다가 까먹지고 형태소 분석 잘했으면 5번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보세요. 내가 이거 계속 강조했던 건데 자 4번에 5번 선택지 한번 보면 왜 적절하냐. 일단 시옷과 이응의 조사. 자 시옷은 바람에 그리고 이응은 바다에야. 같은 부사격 조사는 맞는데 뭐가 다르다고? 기능 의미가 다르다고. 왜 그러냐? 시옷은 뭐 가뭄에 또는 바람에니까 원인의 부사격 조사라고. 그치? 근데 자 이응의 조사는 어디? 바다에 간다. 너희 학교에 간다. 집에 간다. 뭐야? 공간, 초소, 낙작성이다. 맞니? 그래서 이거 내가 형태소 분석할 때도 바람에 의해하고 가말에 의해하고 그치? 발알에 즉 바다에 의해하고는 같은 모양이지만 다르다고 했어. 그치? 정답 5번. 그리고 1번에 자 기억의 시옷은 어떻게 부사격 조사냐 이게 에와 문법 아니 이 시옷은 지금 의로 해석되는 관용격 조사잖아. 맞지? 2번에 니은과 비읍의 조사 1은 주체임을 나타내는 내가 또 얘기한다. 니은은 오케이 익스큐즈야. 근데 비읍의 고성이는 뭐야? 중국의 옛 성왕들 와과 비교 부사격 조사였다고. 맞지? 고성이, 중기에는 그지 와가로 해석이 되는 비교 부사격 조사였습니다. 이거 계속 나올 거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할게. 다음 3번에 디귿의 조사 와로와 리을의 조사로는 비교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와로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그것이 문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비교 맞아. 그런데 리을의 조사로는 이러한 이유로 원인이지 비교가 아니고. 맞지? 4번에 미음은 자 나이 이를 어떻게 이게 주격조사 결합된 형태와 생략된 형태가 서로 동일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나 플러스 뭐야? 모음이잖아. 생략된 게 아니고 나에다가 모음이가 붙었다고. 맞지? 자, 그 다음 5번의 정답은 2번 하겠습니다. 자, 2번 선택지 별표 치세요. 이것도 고1 내신 차원에서는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자, 2번 선택지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 뭐야 이거? 동북 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얘기하는 거야. 동북정식 한자음 표기, 자, 우리 그 목적은 뭐였다고 일단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걸 자, 다른 말로 우리는 이상적 표기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절대로 동북정운식 표기를 현실 한자음 표기라고 하면 안 돼. 현실 한자음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발음하는 중국어 있지, 그렇지? 그걸 현실 한자음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 한자음은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동북정식 표기의 목적은 뭐라고? 짱깨식 발음에 가깝게 적기 위한 거니까 원음에 가까워야 돼. 이상적이어야 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했다고? 초중정성을 모두 갖췄잖아. 그치? 그래서 특히 이 종성 자리는 음가가 없어도 채워 넣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요게 우리가 동북정식 표기의 개념이자 조건. 그치? 설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윙 같은 경우에. 그치? 요 종성, 형식 종성 이런 것도 좀 갖춘 것이고. 뼈난키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조선 사람들이 발음할 때 뼈난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편안 이런 식으로 발음했을 건데 이렇게 적은 것은 원음에 가깝게 적기 위한 노력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1번 선택지. 자, 뭐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는 뭐 좋은데 지금 예시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어? 융깃하고 표기. 맞지? 그래서 얘네들은 괜찮지만 부드들은 들어가면 안 되죠. 국외만은 디귿 티귿을 찌긋 치읓으로 적는 거니까.
그다음에 3번에 자, 홀, 여듭, 곧을 통해서 창작 당시의 받침 규정. 3번이 좀 매력적인 선택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곧 같은 경우에는 창작 당시 받침 규정 오케이 좀 8종선 이런 떠올리기 십상이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리을 열인 이을,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이제 보면은 또 한 개 원래 8종성에 지금 이렇게 겹점이 있진 않았잖아. 없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잘못된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겹받침인 것이고 사실 이제 창작 당시 받침 규정을 지금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맥락상 보면은 우리 1주차 수업 때 내는 게 8종성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고, 그치? 8종성, 가족용이 그 뒤에 붙는단 말이야. 이거 개념 설명할 때 쓰면 뭐, 종성은 따로 안 만들고, 뭐, 초성자를 다시 쓴다고 했었고. 맞지? 그 가운데 17개 다 안 쓰고 8개만 쓰기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예는, 곧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리을 열인 히읗은 사실은 얘네가 받침, 이게 열인 히읗이 이게 덧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홀바이 할 때 옆 뒤에 있는 발을 바로 읽게끔 만들어준 부호일 뿐이지 실질적인 음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선택지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열인 히읗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였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리을 비읍 사실 뭐 이제 8개 뭐 각각 포함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선택지였고 철자계는 여기서 열인 히읗이 사실은 음가가 있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친구였기 때문에 이건 8종성을 지켰다고 이런 예로 들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겁니다. 3번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지, 그지? 이거 체크해. 그래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게, 그치? 이게 부적절한 선지였다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어쨌든 적절한 거 찾으려면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이거 뭐 계속 나올 거니까 서 정답은 일단 1번이었는데 A는 지금 이제 뭐야? A는 확대였습니다. 그지? 그래서 확대란다. 그게 뭐고? 라지 A 얘기할게, 그지? 라지 A는 지금 이제 원래는 전체였는데, 그지? 이제는 인간을 제한 동물이니까 이건 축소지, 축소. 그다음에 라지 B는 지금 뭐였다고? 완전 변화해버렸네. 이동이고. 그다음에 라지 C는 이건 지금 이제 뭐다? 확대네요. 원래는 레그밖에 없었는데 이제 브릿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 세종호재 훈민정음에는 이동의 사례 누구 2개 뭐 있어? 이동, 어린하고 의엽비. 그치? 그 다음에 축소 사례 2개 뭐 있다고? 말씀하고 놈. 요거는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적절하지.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중세국어는 조선 건국이 아니고 무슨 건국? 고려 건국. 응? 고려 건국. 그래서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 국어잖아. 그리고 훈민정 기준으로 전기 중세, 후기 중세로 나뉘는 거지, 세부적으로. 만약에 그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 다 맞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의 표기상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시 한 번 더. 자, 아까 내가 동국종식 표기는 무슨 한자음 표기? 이상적 한자음 표기다. 현실부터 무조건 틀린다. 알겠지? 동국종식 표기는 이상적 표기. 알겠습니까? 그 정답이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서 방점, 성조, 높낮이라고 설명했는데 뒤에 막 길이 보고 뭐 소리 길이 이지라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5번에 보시면은 다의 바람에와 가말에는 맥락상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실현 고난이라면 천우신조는 하늘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실현 고난인데 도움이라는 거지. 설명은 완전히 맞지 않죠. 맞죠? 천우신조는 하늘의 어떤 신의 도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지. 이해되니? 그래서 원문의 형태 조문적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현대어풀이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에 자, 다시 한 번 더 5번 선택지에 주시 자, 바람에와 자, 발 아래는 동일한 형태가 사용된 건 맞습니다만 아까 내가 뭐라고? 바람에 의해는 원인, 발 아래 의해는 뭐라고? 처소 공간. 그치? 그래서 동일 X. 그래서 5번이었던 거야. 다시 자 위에 1번 선택지 별표 쳐라. 내가 계속 강조한다. 중국에 의해 고성이에 있는 각각 지금 중국와 과. 그치? 그 다음에 중국에 의해 성황들과와 같은 거지. 여기서 형태는 다르지만
뭐가 같다고? 기능이 같다고요. 그때 기능이 뭐라? 비교. 그치? 자,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조금 있다가 50번 문제입니까? 현대문법하고 연결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가랑 어울리는 그림자, 여기서 미리 설명 좀 할게. 서술어가 있다면 그때 친구들은 어떤 의미를 지닌 거야? 비교와 대조의 의미를 가진 친구들일 때, 그치? 그때 그 와가들이 뭐다? 비교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는 거야. 그 대표적 친구 뭐 있어? 뭐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그치? 닮다, 이런 것들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서술어로 얘네 나오면은 앞에 있는 와가는 비교 부사격 조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한번 먼저 50번 문제 떴다. 이왕 설명한 거. 그럼 50번 문제 틀린 친구 있지? 틀린 친구들. 여기서 내가 팁 한번 줄게. 이제 뭐 보면 된다고? 융기애나 고성이랑 똑같은 기능하는 부사격 찾으려면 뭐부터 보라고? 서술어부터 보라고. 정답 몇 번 할래? 2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맞니? 누구 와가 닮았다. 예를 들어 서샘은, 그치? 시바 뭐 엉덩이 탕정 닮았다. 이 지랄. 정말. 그래 있어요. 자, 정답 1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5번 하고 넘어갈게. 11번의 현대어풀이 이 나르샤는 나르시어 플라이, 그지? 정답 4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12, 13, 14는 저 뭐 서술형이었는데, 뭐 12번은 사실 조금 여러분들 앞에 뭐 전체적인 복습이 좀 안 돼 있다면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우리가 상식이라고 했어. 자, 자음 몇 개? 17개, 28자 중에 이거지. 모음 몇 개? 11개 해서 합이 28자라고. 맞지? 자, 그리고 요 니은하고 리을에 들어갈 5개 좀 귀찮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보자.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그치? 발음기간 본 떴고. 여기 가획자, 획도에서 만들어진 게 뭐야? 히읗, 디귿, 티귿, 기역, 피읍, 지읒, 시읒, 여린, 히읗, 히읗. 이렇게 9개. 그치? 그리고 이 가획에 원리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3개 이체자 누구 있었니? 예디음, 반치음, 리을. 그치? 그래서 5, 9, 3 하니까 17개 나와. 그 다음에 모음은 어떻게 기본자? 아래, 으, 이, 천, 지, 임. 아니? 그리고 얘네들을 한 번씩 합성해서 만들어진 게 뭐야? 오, 우. 그치? 그리고 2번 합성하면 뭐야? 야, 요, 유. 그래서 11개였잖아. 맞지? 그 다음에 현재 사라진 여기 28자 중에 현재 사라진 글자 누구 있냐? 아래야, 예비음, 반치음, 여린 히읗. 그치? 요 네 친구가 있네요. 그래서 미음에 들어갈 숫자는 4고 들어갈 이제 자모음들은 아래야, 예비음, 여린 히읗, 반치음. 이렇게 들어가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번 그 형태소 분석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순경은 비읍 밑줄 그어두고 세종께서 새로 만든 28자의 순경비읍 포함된다라고 낚시 많이 한다고. 안 들어간다고요. 그치? 왜냐? 순경비읍 또 얘기하자면 연서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만든 거야? 비읍 밑에 이음을 붙여서 글자를 새롭게 운용한 것이지 세종께서 지금 만드신 글자는 아닙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자, 그래서 괄호 1번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뭡니까? 원순모음화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치? 그래서 원순모음화가 지켜지지 않은, 그치? 가의 사례는 아까 28자. 그치?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2장에서 나타나는 용제 그 뭐야? 원순모음화 X의 사례는 물은, 세미 깊은 물은 할 때. 그치? 얘네들이 현대국어는 원래 뭐야? 물 또는 물은이어야 되는데, 그치? 물은 또는 스물이라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구개음화 사례네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씩 적으라면은 가에서는 혀기,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다에서는 또 요코가 있었어. 그 얘네가 각각 현대국어로는 혀지, 조코 이렇게 해석이 됐어. 같이 요거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다음에 14번이 워낙 중요하니까 빠르게 다시.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면은 주격사 이가 오고, 그치? 그런데 모음인 경우에 두 가지. 이가 아닌 모음일 때는 모음 이가, 이인 경우에는 영영태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되잖아. 요거 딱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주격조사, 관련격조사는 늘 나와. 알겠지? 자, 그리고 내가 또 그 지난주 문제 풀 때 팁 줬는데,
자, 얘네들이 만약에 외부 지문 나오게 되면 현대풀이로 뭐라 된다고? 가로 끝나게 됩니다. 그치? 현대국에서는 자음 다음에 이고 모음 다음에 가기 때문에 현대어풀이가 가로 끝났으면은 모음이 아니면은 영역인 거야. 알겠지? 융통성 발휘하시면 됩니다. 자, 15번에 자, 우리 그 스몰 e의 뒤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금방 좌측에 13번 뭐 할 때 서술형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표 D는 국외음화 X의 사례입니다. 오케이? 정답 5번이었고 다음에 자 2번 별표 치세요. 이거 여러분 2번 선택지 그 3맞다. 지금 우리가 그 원문상으로는 시옷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얘가 원래는 뭐였다고? 원래는 시읒 받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이 치읒이란 친구는 뭐 8종성법 중 8개 자음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획된 걸 2개를 걷어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개 걷어내면 지읒이고 1개 다 걷어내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됐다? 시옷이 남은 거야. 그래서 치읒 대신에 시옷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8종성법이 적용이 됐다. 8종성법이 적용이 됐다는 건 얘네가 이렇게 끝낸다. 잘 들어라. 이거 다 무슨 주의야? 소리대로 적었다. 8종성법이 적용됐다는 표금주의다. 그러면 용비어천가 2장에 곧 있지. 곧은 자 이거 우리 정규과정 수업 때 한글 맞춤법 하잖아. 건우야. 곧은 8종성법 어긋이지.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 그럼 얘는 표 무슨 주의겠어? 표 뭐? 그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원형태를 밝혀줘. 요런 표현들도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같은 의미의 그치 다른 어떤 표현들을 딱 층위를 맞춰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6번의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연철 표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갈 으셔야 돼. 아니, 홈이. 이제 마침이니라. 그 다음에 몸을 끊어서 하는데 얘는 것이라, 겉이라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얘는 연철 이어졌기를 했구나. 오케이? 정답은 2번이었고 요거는 자 위에 한번 좀 봐. 16세기 말 여전히 어디에? 중세 국어에 포함은 되거든. 그런데 중세 끝이고 어디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어? 15세기 이 중반에 전형적인 중세 국어가 아닌 요건 근대로 넘어가는 좀 과도기적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끊어적기가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 나올 때는 이런 연도들 잘 보고 현대어풀이랑 호응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스탠스. 오케이? 자, 그 다음 17. 5번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이거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 얘들아. 자, 서울이니까 뭐야? 무정명사지. 무정명사는 볼 거 없다. 바로 뭐 하면 돼? 시옷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거북 뭐야? 유정명사지.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뭐. 그래 이제 우리가 모음조화 따라가지고 의를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아들도 유정명사인데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자 모음조화 따라서 아래야 에. 뭐니? 그 다음에 대왕은 자 높임의 대상인 유정명사라고. 그치? 이때는 에의가 아니고 뭐가? 시옷이 사용돼야 돼. 맞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이거 좀 노가다 문제였지. 그래서 어쨌든 자 종성의 음가가 없는 즉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는 걸 찾아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걸 내가 한번 세봤다고 얘들아. 생 그 다음에 종 엉 또 뭐 있었노? 쟁 하고 짱. 근데 요거는 두 놈 나왔으니까 중복은 한 개로 처리하기로 했어. 그치? 그 다음에 윙까지 5개. 그럼 그게 정답이 4번. 네? 자, 내가 20번 문제도 용비어 첨가하는 각 장마다 컨셉이 있다고 했어요. 1장은 정당성, 2장은 문화, 문물, 제도, 찬양, 그지? 125장은 후대왕에 대한 권계, 그지? 권장과 경계. 1장의 키워드는 1번 선택지 하겠습니다. 21번 다시. 고성이의 이는 뭐라고? 주격이 아니고 뭐라고?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알겠지? 이거 제발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22, 23 같은 경우에 다른 장이 나왔어. 하지만 이게 지금 이 32장, 7장 얘네가 메인이 아니고
지금 기억과 그치 보기의 가의 공통점 물어봐서 이거 나머지 다 빼고 요거만 보면 된다 이거야. 맞지? 그래서 기억이 지금 보니까 앞에 어딨노? 자 바람에라고 나와있던 거 바람에니까 바람 플러스 아이. 그래서 요거는 크게 두 가지네. 이어적기 나오고 두 번째 모음 조화 나오고. 그래서 공통점 찾으려면 이건 이어적기가 아니거든. 그치? 이거는 그냥 천명하고 뒤에 그냥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을이 왔다 이런 개념일 뿐인 거지. 이걸 뭐 이어적기 개념이라 보면 좀 어려우니까 정답은 3번. 그러니까 그 연서법은 뭐냐? 연서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우리 성경 비유 같은 거야. 세로로 나가니 좀. 그치? 응. 자, 지금 연서 없습니다. 가랑 지금 뭐 기억만 비교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23번에. 자, 이것도 지금, 자, 윗글과 밑에 있는 것이 보기. 자, 문헌하고 또 비교하라고 하는데, 일단 이 보기 전에 윗글 먼저 한번 보라고. 윗글에 나타나는 게 지금, 저 용교천가 1, 2장에 지금 어도장군 나타나니? 어도장군 없어요. 맞죠? 어도장군은 단어 천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왔을 때 어도장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문헌이 없단 말이야. 기억 날리고, 기억만 날리면 이제 뭐만 판다면 돼. 디귿만 보면 되거든. 그렇게 봤을 때, 자, 디귿이 맞냐 안 맞냐를 본 모음조화 제대로 잘 지켰다. 15세기 중반에 중세 부분은 모음조화 대체로 잘 지켜지는 거 맞습니다. 모음조화 깨지기 시작하는 게 16세기 넘어서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면 돼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24번에 계속 얘기한다. 그치? 24번에 2번이지? 주격조사 아니고 뭐라고? 비교 부사격 조사. 이 정도 이제 학습을 했으면 그치? 머릿속 딱 깨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5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잠깐. 24번에 기억. 우리 그 해동. 그치? 해동 선국이 어디였다고? 바라 동쪽에 능성한 나라 발해 얘기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발해하고 그지 발해 또 동쪽이라는 점에서 해동 용령은 조선의 그치 여섯 임금이라는 우리나라 지금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26번에 26번 별표처.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지금 기호가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3개짜리밖에 없어서 뭐 걸러내는 거 속어에 따라서 정답을 찍어내기 무리가 없겠는데 이런 게 왜 너희들한테 좀 까다롭냐면 너희가 이런 거 보면은 발문을 다 제대로 정확하게 안 봐. 분명히 윗글에 드러난 중세국어 특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미음도 중세국어 특징은 맞습니다만 세조고제 훈민정음의 삽잡삽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틀린 말이야. 중세 전체적인 특징으로 맞는데 윗글에 드러난 중세국어 특징 물어봤으니까 빼야 된다고. 그제? 그러니까 너희 항상 내신할 때 이런 발문들의 놓치는 포인트 확인 좀 잘해주세요. 알겠니? 자, 어쨌든 모음조화 정리되지 않았다면 안 되니까 남은 니은 디귿 리을. 그치? 네, 정답은 3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에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 그치? 이게 그 셈이랑 형태소 분석할 때 내가 너희들 필기 편하게끔 뭐 해서 띄어주고 이렇게 해줬어. 의미 단락별로. 근데 실제 원문은요. 우리 지금 또 좌에서 우로 쓰면 실제 원문은 너희들 나중에 교과서에 실린 거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적었고 우에서 좌로 적었어요. 띄어쓰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요. 대신에 뭐 구두점이라고 해가지고 글자 뭐 오른쪽이나 이제 오른쪽 상하단에 이렇게 동그라미 갖다 찍어가지고 구분하는 게 있긴 했는데 어쨌든 띄어쓰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지? 띄어쓰기는 이제 우리가 근대국어 들어서서 해. 알겠니? 그리고 아마 이번에 그 현대문법 할 때 한글 맞춤법 하는 학교 중에 띄어쓰기 들어간 학교 있거든. 띄어쓰기도 좀 잘 해야 될 거야. 현대국어. 들어간 학교 있고 안 들어간 학교가 있어. 들어가게 되면 좀 빡시게 해야 돼. 자, 정답은 3번이고 27번에 자, 여기 지금 자 훈민정 창제의 정신 1번 선택점은 요거 밑에 문제 한번 더 나올 거니까 내가 설명 먼저 할게. 그래서 우리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는 창제 정신이 4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4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 원문에다 끊어서 해줄게. 자, 너희들은 그 밑에 한번 따로 한번 적어도 된다. 그래서 어쨌든 나란 말씀이 붙어 해가지고 중국과 서로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까지가 자 요게 첫 번째 창제 정신 자주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말은 있는데 말소리는 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표현할 우리만의 문자가 없으니까 의사소통이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지금 이제 인식을 한 거거든. 자주 정신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 뜻을 쉽게 펴지 못해. 그래서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 어여삐 여겨 가엽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간혼인데 어여삐 여겨까지가 잠깐 끊어가고 이게 애민정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치? 가엾게 여기는. 그리고 세로 28자를 맹가노니, 요게 지금 창조 정신. 그치? 난 마지막,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가 네 번째, 실용 정신이에요. 그래서 고1 차원에서는 요게 뭐 서술형으로 0.5점짜리에서 4개 다 쓰는 거 뭐 2점 1을 주기도 해. 또는 4개 다 쓰면 1점 주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순서 알고 계시면 무슨 말인지. 자주의 민 창조 실현. 이게나? 다만 27번에 4번 선 있지. 취지, 목적은 나와요. 그치? 뭐, 왜, 우리나라 말이, 그치? 중국말과 달라. 그치?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지 못해. 취지까지는 좋은데, 원리가 상세하게 드러나는 건 이거는 해례본입니다. 해례본. 알겠지? 세종어제, 여기 위에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훈민정음이라는 책의 서문에 실려있는 그냥 뭐야? 그래, 그 일종의 머리 글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해례본에 나옵니다. 해례본에. 알겠지? 그래서 원리는 안 나옵니다. 정답 4번이었던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28번. 방점도 이거 고1 내신에서 정말 잘 나와요. 자, 방점은 어쨌든 뭘 위해서? 자, 방점은 말의 의미를 구별하는 뭐 성조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던 거야. 글자 어디에? 왼쪽에 찍었고, 그치? 높낮이. 그치? 높낮이라는 거 내가 데시벨이 아니고 뭐라고? 음역이라고 했어. 자, 그리고 자, 방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치? 자, 그 성조가 좀 다르게 표시됐는데, 없으면 가장 낮은 소리 평성, 한 개면 가장 높은 소리 거성, 두 개면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상성. 맞지? 그런데 3번 선택지에 한 개인 것은 낮은 소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치? 잘못된 표현이고, 5번 선택지 별표 치세요. 자, 점이 두 개인 것은 현대국에서, 자, 왜? 위에 있는 평성이나 거성에 비해서 얘는 낮았다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는 현대국어의 긴 소리, 장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알지? 예를 들어가지고, 자, 상성의 말이, 우리 두 가지 말이 있다고 하면, 현대국어에 길게 발음하는 말하고, 짧게 발음하는 말하고, 어떤 말이고, 위아래. 위에 말. 그치? 장음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자, 정답 3번이고, 오른쪽 상단 이것도 현대어 풀이 정답 5번입니다. 쉽게 여겨가는, 쉽게 익혀. 그지? 쉽게 뭐 공부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익히다. 다음에 30번에, 그래, 이거는 철저하게 너희가 현대어, 형태소 분석 공부 잘 해왔으면, 자, 1번 선택지. 자, N은 다시 장소가 아니고 뭐라고? 비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장은 금방 뭐라고? 한자, 궁극조시 한자 표기로 현실음 나오면 현실이랑 어디 나오면 안 된다. 이상이고, 홀바이는 할바가 라는 뜻으로 주격조사 사용되었습니다. 그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말하고자 할 바가, 네, 이때 가는 주격조사가 맞단 말이에요. 홀바이 할 때. 맞지? 그 다음 4번에 스물은 원순모만 현상이 안 나타난다. 원순모만은 18세기 이후에 나타난다고요. 중세국은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정답은 5번. 그래서 부수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부수다에다가 꿈에다가 부사격조사 어휘가 붙은 거라고. 그래서 부수다에 있는 비읍시오. 비읍비 합용명사 어두자음만. 그치? 그 다음에 습 또는 사용합에 해당하는 요 요게 또 뭐예요? 명사형 어미였단 말이에요. 형태소 분석 잘해왔으면 정답. 그치? 자, 다음에 31번. 이것도 뭐 앞에 뭐 기억부터 미음 인덱스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 2번 소리 좀 볼까? 자, 니은에는 받침자 8개 자음만 적도록 한 8종성법이 적용된 것으로, 자, 8종성법이라고 결국 우리 기본적으로 뭘 전제하고 있다고? 우리 현대국어랑 다르게 디귿과 시옷이 뭐야? 발음상, 표기상 달랐다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그치? 같아져서란 말은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이야. 그치? 중세국어에서는 디귿과 시옷이 그치? 발음이 달랐다는 것은 그치? 발음과 표기가 그치? 뭐 그래. 디귿과 시옷은 구별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음이 같아졌다라는 표현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이제 뭐 확인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2번에, 이거는 넘어갈게요. 2번 하고. 자, 33번 다시. 금방 우리 성조 방점하고 왔지? 글자 왼쪽에 방점 찍어서, 성조는 뭐라고? 소리에 높낮이지, 길이가 아니고. 맞지?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4번.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에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 발음대로 적었다. 되게 좋아요.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자, 니은에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 자면 어도자음군 예를 들었는데, 그들은 맞지만, 돌바이나 수비는 지금 어도자음군 예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지? 응. 그래서, 이 니은 X. 그 다음에 글자 왼쪽 점 찍었고, 높낮이 표현했고, 나는 평성, 랏은 거성, 말은 상성이겠네. 그러면 얘 만약에 읽으라면은 나, 말 이지를 했을 거야. 그지? 그때 성조가 달랐구나. 그죠? 르의 중국 원음, 그지? 또는 이상적 표기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융기, 윙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초중고성을 모두 갖춘, 그치? 자, 근데 여기서 트릭. 여기서 융기계 예디응은 소리를 내는 게 맞다. 끝까지 잘 읽었어야 됐다. 종성을 표기한다 했지, 이거를 뭐 하는 건 아니야. 발음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동국종식 표기는 초중 종성을 모두 갖춘다, 즉 표기한다는 뜻이지 발음이 아니었다고. 이게 요게 트릭이었어. 그러니까 융기계 이 이응은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만 윙에 있는 이응은 꼭지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형식 종성이잖아. 발음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이해돼? 정답은 그래서 2개 날리니까 3개 남는 거지. 3번밖에 없는, 미음이 또 있었구나. 미음이 이그레스인식이라고 8종성법. 그래서 사마티는 원래 치읓이었는데, 그치? 8종성법 적용 때문에 시옷으로 바꿨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 자, 다시 35번에 연서 뭐라고? 글자를 어떻게? 세로로 나란히 쓴 거. 그치? 세로로 나란히 쓴 거니까, 수비, 더버, 글발. 그치? 얘네들이고. 병선 뭐야? 가로로 나란히 적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로로 나란히 적은 거는 뭐밖에 없어? 얘네밖에 없네. 맞지? 응. 정답은 5번이군요. 그렇지. 알겠지? 연서세로 병서가라. 되나? 36번. 자, 이것도 뭐, 이제, 모음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수매 같은 경우에 아까 내가 분석했듯이, 자, 쓰다, 에다가, 에다가 뭐가 붙었다고? 이에 애가 붙었다고. 왜? 음성이니까. 그치? 그래서 음성이라서 애가 왔고. 그런데 남기역 플러스 보조사 아래 아가 붙을 때는 앞이 무슨 모음이니까? 양성 모음이니까 아래 아와 원래는 의의 은도 있단 말이야. 물은 할 때처럼, 그치? 요렇게 있었는데 아래 아 은이 선택된 거야. 양양.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양성은 우리 누구? 아래아, 그치? 퐁당. 음성은 우, 풍덩. 그치? 밝고 경쾌하고 작은 느낌이라면 어둡고 크고, 그치? 굵직한 그런 느낌이다. 자, 다음에 37번입니다. 3번 선택지인데, 자, 두 줄 네 토막의 구조로 대꾸 형식 사용하는 거 내가 대꾸법 설명했던 자는 2장밖에 없을 건데요. 선생님 형태소 분석 이뤘을 때, 2장 설명하면서 대꾸법, 은유법, 상징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을 해줬던 거거든요. 이제 1장은 선생님이 따로 대꾸법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란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가 같고 의미상 호응을 했을 때 우리 대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1장은 문장 구조가 같다라고 보기에는 그치? 그 문장이 그치? 한 문장밖에 안 되거든 사실. 맞죠? 자, 그 다음 38번에 다시 고전 8종성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로 다시 한 번 더. 자, 너누야 또 물어볼게. 8종성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무슨 주의? 표의주의. 표의주의 다른 말 뭐? 이것도 기억해라. 형태, 음소적, 표기. 다 같은 말이에요. 원형태를 밝혀줬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표의주의, 형태, 음소적, 표기. 알겠니? 또는 형태주의라고도 해. 알겠니? 자, 정답은 2번이었고 39번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 용비어천과 같은 갈래를 뭐라 부른다고? 악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서 아까 내가 3번 문제였습니까? 악장에는 음보율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까? 음보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이게 압축적으로 표현될 때 이 말이 뭐냐면은 비유나 상징이 사용됐다라고 하면은 문학에서는 압축적으로 표현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용령, 우리는 흔히 그냥 6마리 용 이렇게 하지만 6마리 용이 아니고 뭐야? 세종 위에 6의 임금, 6 선조들을 얘기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배경이 좀 필요했단 말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이해가 좀 어려운 구절들로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입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형태소 분석 복습 자료였으면 천복이 신이의 시동을 빼 하는 일마다, 그지? 육룡께서 하시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것은 객체가 아니고 주체 높임 선어머러미잖아요, 얘들아. 그리고 쌤이 우리가 객체 높임 선어머러미를 수업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풀긴 풀었습니다만, 용교창학 1, 2, 125장 세종호재 훈민정음에 객체 높임 선어머러미 안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요 객체 높임 선어머러미는 쌤이 프린트로 나눠주고 따로 수업을 하면은 들어갈 것이고, 따로 수업 안 해주면은 이거 사실 공부 안 해도 돼요, 내신 때. 근데 어쨌든 우리는 넓은 개념에서 중국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했던 것이고, 형태소 분석을 열심히 복습했다면 이것은 주체 높임 선어머러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에 다시 한 번 더 목적성이 강한 문학이고, 대표적인 문학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왜?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창작되지 않았을 거야. 안 그래?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 금방 이제 만들어졌고, 만들어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나라의 어떤 국가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이런 악장과 같은 갈래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나라가 안정화되면 더 이상 지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치? 그래서 대표문학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42번에 중세 구분은 구경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구경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 그치? 적절하네요. 자, 그 다음에 1번 선택지 다시 한번 더. 우리 아레아 지난주 마지막에 세미나 했던 것 같은데 아레아는 2단계 소시를 거친다. 그래서 16세기에서는 둘째 음절의 아레아가 뭐로 으로 18세기에는 첫 음절 아레아가 아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와 이로 바뀐다는 잘못을. 그치? 예. 그래서 어쨌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나머지 원순 모음화. 정리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왼쪽 찍어서 높다리까지 좋은데, 이게 성조가 성조는 16세기 말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 5번에 소멸되고 끊어졌기가 아니야. 끊어졌기가 아닌 이어졌기가 대세였어요. 윗글에 하는 의문상이니까 이거는 용비어처가 15세기 중반부는 얘기한다. 자, 43번에 5번인데, 그래서 나는 가와될 제목과 관련해서 깊은 건 뭐겠어? 육룡이 나르지 용비 어천가니까 용이 날아오르는 거지. 그리고 어천 하늘 다스리는 거거든. 그럼 이제 육룡 나오고 이런 얘기는 나는 가와 달리가 제목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지금 가랑 연결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알겠죠? 자, 다음에 44번 다시 한 번 더 현대어플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부는 꼭 들어맞으시니라는 뜻으로, 그렇지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 우리 원문 종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 밑에 내가 현대어플이 넣어놨거든. 꼭 들어맞으시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즘 이게 나라가 아니고 그들이 피워냈던 문화, 그렇지? 문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말에는 내부 외양, 안팎으로 부르닥치는 우환, 근심, 걱정거리, 시련을 얘기하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가뭄. 그치? 그 다음에 샘이는 그치? 샘이 깊은 물 자체가 조선의 어떤 그치? 탄탄한 유서 깊음, 전통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건국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치? 건국 나라 세우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유서가 깊은 나라 조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일은 아마도 어디에 일이고 이게 하는 일마다 천복이 신날 때 그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치? 영원한 발전이 아니고, 육조, 즉, 육룡께서 나라를 세운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이거는 영원한 발전하고는 거리가 멀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5번에,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2번 선택지에 세종은 백성들이, 자, 우리말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뭐를 썼다고? 우리 말은 존재했다고. 그런데 뭐가 없었을 뿐이야. 우리 문자가 없었을 뿐이야. 그치? 그래서 언문 불일치 시대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말은 있는데 우리의 문자가 없어서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지 뭐가 좀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 것이지. 우리말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번 선택지는 자주정신, 3번 실용정신, 창조정신, 애민정신 4가지 정신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치? 자, 다음 46번에 다시 한 번 더
두 음법칙도 중세국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영됐다, 적용됐다라는 말 부적절하잖아. 그치? 정답은 3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47번에 다시 한 번 더. 사마띠는 팔종성법 사용이 맞습니다만, 곧은 뭐라고? 팔종성법 적용이 되지 않은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사마띠는 맞습니다만, 곧은 팔종성법에 사용되었다라는 말은 부적절. 그치? 묶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48번 요것도 5번 선생님 별표 묻힙니다. 요거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물론 뭐 여름도 잘 나와요. 자, 여름은 열매고, 여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머 여름이다. 그치? 응. 그리고, 자, 우리 그 현대국어의 이 동사 두, 그치? 행위의 하다는 하다에서 온 게 아니고 아래야 하다에서 왔다,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여름, 사계절 하나인 여름을 뜻하는 말부터가 틀렸고, 그치? 그 다음에 현대국어 비교했을 때 단어의 형태, 의미 모두가 이거는 변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알겠지?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고, 요거 하다도 꼭 기억해라. 알겠니? 자, 4번 색지만 많다를 뜻하는 하다의 손말로 뭐뭐을 하다라는 아래야 하다의 형태와 구별되어 쓰였고, 현대국어 하다는 하다가 아니고 아래야 하다. 왜? 18세기에 첫 음절의 아래야가 뭐로 바뀌어요? 아로 바뀌는 변화를 거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하다. 알겠지? 그러면 자, 형용사 하다는 어떻게? 얘는 사라지고 흔적만 남겨둔다. 할 게 너무 많아서, 하도 많아서 이렇게 남아있다. 하도 많아서, 많고도 많아서. 자, 다음에 49번에 자, 우리 A, 스몰 A에 자, 샤가 쓰여서 해동은 아니지. 누가 나르셨어? 육룡이 나르신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해동은 그냥 공간적 배경이고, 그치? 해동 육룡께서 나르신 거니까 육룡을 높였다, 해동을 높였다라는 표현은 부적절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50번 다시 한 번 더. 자,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가 뭐라고? 비교부사격 조사. 그러면 그때 뒤에 뭐 봐라? 서술어 봐라. 그래서 비교대조 의미를 지닌 서술어가 있다면 그때 와가가 바로 고성이의 와가랑 똑같은 와가. 정답 2번. 빨리 가줘야 돼. 알겠지? 이것도 꽤나 잘 나와요. 다음 51번에 자, 51번 별표 치세요. 이게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자, 용비어천가하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지었지. 세종어제 훈민정음 자체는 원문은 누가? 세종이 한문으로 적었어. 이걸 지금 이렇게 한글로 지금 봐봐. 너희들 훈민정음하고 뒤에 뭐 붙어있는 언해라고 되어있지. 이 언해가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누가 했다고? 내가 원문에 적어놨는데. 세종 둘째 아들 누구? 세조가 아니고 세조 수양대군. 그래서 요 두 문헌 사이에 시기적인 갭이 한 3, 40년 갭이 나요. 자,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1445년, 이제 요때지 우리가 편찬되었다라고 하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우리가 1470 몇 년, 80년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만 봐도 그지 한 20, 30년 갭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시기는 창제와 반포가 막 이렇게 지금 맞물리던 시기이기 때문에 완벽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그래서 요 시기만 하더라도 동국 정운식 한자 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46년에 뭐 하게 돼? 반포하지. 그치? 반포하고 나서 이제, 물론 지배계층, 4대부들의 반발도 있었지만은, 집현전 학자들하고 뭐 한다고, 체계들 이제 점차 이제 만들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동국정식 한자 표기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이후 문헌들에는 표기가 적용이 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45년 당시에는 동국정식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와 달리 나에는 한자 표기가 중국식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지? 나아가지 뭐니까? 용비어천가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는 그게 좀 완전 내심틱한 문제죠. 그치? 그래서 용비어천가 당시에는 동국정식 표기라는 것이 아직 나오기 전! 그치?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지다.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 위에 문안 한번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해동 같은 경우 만약에 동국정식 표기였다면 해 밑에 뭐 있겠어? 행 이지랄 했겠지. 그치? 근데 없잖아. 그런 거. 맞지? 그리고 요거는 또
이게 괄호 쳐서 너희들 읽기 쉽게 그 음을 넣어놓은 거지. 이 원문에는 해동이라고 적혀있을까 안 적혀있을까? 안 적혀있어요. 한자단 바로 육룡 한자 나오고 그렇게 바로 이렇게 가. 그러니까 요 괄호 친 거 너희들 읽으라고 지금 넣어준 것이지 실제로 적은 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동국정의 표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되게 내신 티켓고 정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52번에 사마띠아 고주로 보아 가는 나보다 나중에 지어졌다. 사마띠아 곧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세종이 아직까지 뭐야? 반포 전에 쓴 글이니까 표음주의를 채택할지 표의주의를 채택할지 좀 뭐 고민이 있었다고.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에 지금 이렇게 곧과 같은 표의주의 표기가 지금 어디에 용비어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 어쨌든 자, 요 시기에는 팔종성법도 그렇지 어느 정도는 그렇지 완벽하게 지켜지진 않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반포가 됐으니까 좀 체계의 틀을 만들고 반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팔종성법이 지켜진다고 보는 게 맞지. 자, 그럼 53번도 다시 자, 이게 A가 비교,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 마찬가지. 서술어. 자, 잠에 깼다, 쓰지 마라, 찬성한다, 버금간다는 뭐야? 비슷하다. 그치?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행동이다 하고 봤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교부사격 부사는 누구밖에 없어. 이게 와가 아니지만 봐봐. 그의 바느질 솜씨 어머니와 비슷하다라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버금간다가 비슷하다. 그렇지? 또는 견줄만 하다니까. 비교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가 있는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가와 나. 그래서 뭐뭐에 깼다. 어디에 쓰지 말라니까 원인 이유에 해당하는 거다. 근데 밑에 있는 자 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이거는 뭐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해당 내용에 그치 동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의는 이거는 기준이죠. 그치? 이거는 원인이 아닌 기준이란 점에서 그치? 다와 마는 없습니다. 그 정답은 2번 이렇게. 알겠니? 자, 4주간 중세 특강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근데 이게 또 여러분 지금 이제 개학 이후에 또 학교에서 뭐 바로 중간에 들어간 학교도 있을 것이고 기말에 들어간 학교도 있을 거예요. 요 교재는 버리지 마시고 놔뒀다가 셈이랑 내신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또 복습하실 때 요긴하게 쓰십시오. 알겠지? 고생 많으셨어. 그리고 두 친구 내일 현재 문과 고생 많았어. 네.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그렇지? 복습 많이 해라. 이번에 내신 세계야.